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인공강우가 미세먼지 해결사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건조한 구름이 많아 인공강우 성공률이 떨어진다는 건데 내일 있을 사상 첫 해상 인공강우 실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임종 단계에서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사람이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암처럼 병의 경과가 악화할수록 환자 본인과 가족, 의사 모두가 연명 의료를 중단하겠다는 뜻이 높아졌습니다. 부산 광안대교에 사고가 발생하면 CCTV가 저절로 움직여 사고 지점을 알리는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도로 위 각종 돌발 상황을 98%까지 찾아내 신속한 초동 대처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4일 목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겠지만 기온이 크게 떨어져 춥겠고 대기질은 정상을 되찾겠습니다. 기상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 영향으로 전국이 맑겠지만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크게 추워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철원 영하 13도, 파주 영하 11도, 서울과 대전 영하 6도, 대구 영하 5도 등 어제보다 5에서 6도 낮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4도, 대구 8도로 어제보다 2에서 3도 낮겠습니다. 특히 찬바람이 불면서 대기 확산이 원활해져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금요일인 내일, 내륙이 아닌 서해상에서 사상 처음으로 인공강우 실험이 이루어집니다.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인데요. 효과가 입증되면 연구 개발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정혜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목적으로 하는 인공강우 실험은 이번이 사상 처음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서해 덕적도와 영흥도 사이에 있는 자월도 인근에서 진행됩니다. 먼저 기상 선박과 지상 관측망에서 기온과 바람, 미세먼지 등을 분석해 가장 적합한 실험 위치를 찾습니다. 이어 기상 항공기가 실험 장소 상공 구름 속에 비의 씨앗인 요오드화은을 살포하고 이후 실제 강우량의 변화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인공강우 전과 후의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관측해 효과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실험이 진행됩니다. 기상청은 인공강우 실험을 통해서 시드니에 의한 강수 입자 변화를 이해하는 게 기상청의 목적이 되겠고요. 환경부는 그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아마 목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공강우 기술 수준은 선진국의 73% 수준. 이번 실험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면 인공강우 실용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약 15차례 인공강우 연구 계획이 있으며 이번 실험에서는 인공강우 실험과 함께 미세먼지 관측을 국립환경과학원과 협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실험의 강우 효과에 대한 결과는 주말에 발표됩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결과는 정밀 분석 과정을 거쳐 한 달 뒤 기상청과 환경부 합동 브리핑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이렇게 인공강우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사로 급부상하고 있긴 하지만 미세먼지 제거 효과가 아직 입증되지 않았고 우리나라의 지형이나 기상이 인공강우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미세먼지로 몸살 앓고 있는 태국 방콕. 태국 정부가 항공기를 이용해 인공강우 형성에 필요한 물질을 뿌립니다. 초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물대포뿐만 아니라 인공강우까지 동원한 겁니다. 인공강우는 지난 1946년 물 부족 해결을 위해 미국에서 처음 시도됐습니다. 중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미세먼지 해소를 위해 인공강우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비구름을 없애는 용도로 쓰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기상과학원과 경기도가 미세먼지 해소를 위해 9차례 인공강우 실험을 했지만 5번은 아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4번의 경우에도 평균 강수량이 1mm 이하에 그쳐 미세먼지 해소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인공강우로 미세먼지 해소 효과를 보려면 1시간에 10mm 이상의 비가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습한 구름이 많은 태국과 달리 건조한 구름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인공강우 효과를 보기에는 힘들다고 지적합니다. 구름 씨앗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구름 씨앗이 부족한 경우에는 구름 씨앗을 넣어주기만 하면 이제 자기가 생성돼서 그 구름에서 강수로 그러니까 비로 떨어질 수 있는 조건이 좋은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인공강우에 적합한 구름들이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 중국발 미세먼지가 대거 몰려오는 날은 우리나라가 고기압 영향권에 들며 구름 없이 맑은 날이 많아 인공강우 성공률은 더욱 떨어집니다. 미 항공우주국은 대기에 떠있는 입자들을 전기장으로 교란, 수증기를 끌어모아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비를 내리는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인공강우 실험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공강우로 미세먼지 제거 효과를 봤다는 연구 결과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인공강우의 미세먼지 감소 효과가 입증된다고 해도 이를 상용화하기까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친환경 기후환경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에 올해 1,082억 원이 투입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 계획을 확정하고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친환경적인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하는 기술에 약 100억 원이 새롭게 지원되고 2009년부터 시행해오던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 사업에는 900억 원가량이 투입되는 등 관련 연구 사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눈의 고장으로 불리는 강원도 대관령 일대에 한 달 넘게 눈이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산과 대지는 흙먼지가 날릴 만큼 바싹 메말라서 겨울 정취가 실종됐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랭지 배추밭이 황토빛 속살을 드러냈습니다. 한우 방목이 끝난 초원도 황량한 모습입니다. 예년처럼 하얀 눈이 수북이 쌓인 겨울 풍경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관령 지역에 한 달 넘게 눈이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꽃 산행으로 유명한 대관령 선자령 등산로 역시 바싹 메말랐습니다. 그늘진 곳에 있는 잔설을 제외하면 눈 구경하기가 어렵습니다. 눈꽃 산행으로 유명한 산인데 올라갈 때마다 밟을 때마다 먼지가 폭풍 나서 느낌은 안 좋아요.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도 비상입니다. 특히 강릉을 비롯한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이번 겨울 적설량이 기록될 만큼 눈이 내린 적이 아예 없습니다. 산속의 나뭇잎들은 이렇게 바싹 메말라 있어 거대한 화약고나 다름없습니다. 불이 나면 대형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이번 겨울 강원도에서는 벌써 산불 7건이 발생해 축구장 40개가 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동해안 지역에 산림청일기 5대를 배치하였으며 동해안 6개 시군의 산불 감시원 및 진화대 900여 명을 통합 운영하여 기상청은 오는 26일 강원 영동 일부 지역에 반가운 눈 소식이 있지만 적설량은 변동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북동부와 캐나다에 몰아친 영하 20도의 강추위로 북미 최대의 폭포인 나이아가라 폭포가 얼어붙었습니다. 저우폭 670여 미터인 나이아가라 폭포는 현지 시간 22일 물줄기가 강한 중심부에는 여전히 물이 떨어지고 있지만 4분의 1가량은 수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또 나이아가라 폭포 옆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단과 건너편 전망대 난간 등은 대부분 얼음으로 뒤덮였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트위터 등 SNS에는 겨울 장관을 연출하고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의 사진과 동영상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기상당국은 나이아가라 폭포 주변 미국 북동부 지역에 겨울 폭풍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미국 국립예보청은 겨울 폭풍이 미국 중서부에 피해를 준 뒤 동쪽으로 이동했고 이 과정에서 캐나다에서 부는 북극의 찬 공기와 합쳐져 더 강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절반 가까이는 임종 단계에서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중단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대병원과 국립암센터 공동연구팀은 질병이 없는 일반인과 암 환자, 환자 가족, 의사 등 4개 집단 총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일반인의 46.2%가 연명 의료 중단 의향을 미리 정해두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할 뜻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암 환자의 경우는 59.1%, 환자 가족은 58%, 의사는 63.6%로 나타났으며 이런 비율은 병의 경과가 악화할수록 높아졌습니다. 연구팀은 일반인과 환자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가 설계된다면 많은 사람이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인 메이주가 앞면과 옆면에 구멍이 전혀 없는 이른바 포트리스 스마트폰 제로를 공개했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기존 볼륨 조절 버튼과 전원 버튼이 있는 곳에 터치 패널을 달아 실제 버튼이 없어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또 앞면에 구멍과 버튼을 없애는 대신 디스플레이에 음향 기술을 적용해 스크린 자체가 스피커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중국 제조사들이 풀스크린 스마트폰에 대한 기술력 과시를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라며 아직 상용화에는 무리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로 위에 사고가 나면 CCTV가 저절로 움직이고 관제실에 돌발 상황이 생겼다고 알리는 시스템이 부산 광안대교에 도입됐습니다. 레이더와 정보통신 기술이 결합해 짙은 어둠이나 안개 속에서도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종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광안대교를 비추던 CCTV가 갑자기 움직입니다. 400m가량 떨어진 지점 갓길에 차량이 서 있습니다. 관제실 모니터 해당 지점에는 돌발 발생이라는 문구가 생깁니다. CCTV에도 보이지 않았던 돌발 상황을 파악해 CCTV를 움직이게 하고 근무자에게 알린 건 레이더 기반 시스템. 도로 위에서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을 스스로 찾아내 자동으로 처리하는 모습입니다. 검지 구간 내의 이동 물체의 거리, 속도, 방향, 크기 정보를 실시간으로 취득하고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알람을 울려주는 시스템입니다. 레이더 시스템은 고장이나 사고로 멈춘 차량, 역주행 차량, 보행자 등 도로 위 각종 돌발 상황을 98% 이상 찾아냅니다. 또 교통량과 점유율, 평균 속도 등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관제센터에 보내기도 합니다. 작은 레이더가 검지할 수 있는 거리는 400m입니다. 이 광안대로에는 모두 23개 레이더가 도로 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레이더를 이용하다 보니 야간 시간대나 악천 후에도 CCTV만 설치했을 때보다 상황 파악이 쉽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날씨가 안 좋은 상황에도 CCTV로만 모니터링이 안 될 때 레이더 돌발 검지 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한 초동 대처가 가능하게끔. 부산 광안대교에는 지난해부터 레이더를 이용한 지능형 교통체계가 도입됐습니다. 제주 평화로와 부산 지역 교차로 4곳에서도 운영 중이고 울산대교에서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쇠빙연구선 아라운호가 남극 인익스프레소블 섬에 고립된 중국 기지건설 조사단 24명의 철수 지원 활동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기지건설 조사단 24명은 장보고 과학기지 인근 섬에 기지건설 활동을 하고 철수할 예정이었지만 타고 나오려던 중국 쇠빙선이 빙산과 충돌하는 바람에 고립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우리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고 인근 해역에서 연구활동을 수행 중이던 아라운호는 장보고 과학기지에 있는 헬기를 이용해 이들을 아라운호까지 이송했습니다. 고립된 중국 조사단은 생필품이 부족한 데다 다른 선박을 투입하는 데 열흘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라운호 이외의 대안이 사실상 없는 상태였습니다. 중국 측 조사단을 태운 아라운호는 다음 달 4일 뉴질랜드 리틀톤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시중에 출판된 대부분의 과학 만화들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성인들도 재밌게 볼 수 있는 만화도 있습니다.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곤충의 진화나 다윈의 진화론에 관한 간단한 설명 등을 적절한 유머로 재밌게 풀어내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오늘 오늘시 사이언스 투데이 주민피플 시간에는 생명공학을 전공한 만화가 갈로와 김도윤 씨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